이번 영상은 성서 속에 에돔이 살았던 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요르단의 페트라와 황금빛 협곡인 시크에 관한 영상입니다.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넘쳤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앤드 라스트 크루세이드 촬영지로 알려져 있죠. 페트라는 나바테인이 건설한 사막에 있는 고대 대산 도시입니다.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홍해와 흑해 사이에 있고 이집트와 아라비아, 시리아, 페키니아 사이의 중요한 교차점이어서 번영을 누리기도 한 곳입니다. 이 영화는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디아나 존스 3는 최후의 성전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영화 시작은 젊은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을 시작을 해서 발굴된 석판을 보며 성배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인디아나 존스 역을 맡은 리버 피닉스가 약물 중독으로 23세의 약관 나이에 생을 달리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출연했던 인디아나 존스는 현재 4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1편인 레이더스를 시작으로 인디아나 존스가 2편이고 3편은 최후의 성전, 그리고 마지막 편은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란 이름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5편은 몇 년 있다가 개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역을 맡았던 션 커널리와 함께 열연을 펼쳤던 이 영화가 알렉산드레타라는 터키 한 지역을 설정해 놓았었는데, 실제 촬영지는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될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 페트라입니다. 오랜만에 다이내믹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영화 목록을 꺼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시크입니다. 페트라로 들어가는 황금빛 통로인 시크의 길이는 한 1km 정도 되는데요. 거대한 바위들이 좁은 길을 양쪽으로 버티고 있어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방문자 센터에서 페트라의 상징인 알카지네까지 거리는 한 4km 정도가 되고, 걸어갈 수도 있지만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카지네는 꼭 시크를 통해야 되는데요. 그리스어로 바위를 통칭하는 이 말처럼 페트라는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화산으로 만들어졌을 이 거대한 바위들은 협곡과 함께 좁은 골목을 만들어냈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유리한 방어막으로 사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 내준 가장 안전한 나바테아인들을 위한 선물이 바로 이런 거겠죠. 심지어 사진에서 보듯이 물이 지나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사막 한가운데 물도 부족한 이런 불모지에서 이들은 어떻게 나라를 번영시키고 삶을 영위했을까요? 시크가 끝나는 지점에 빛이 들어오면서 알카지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보물을 숨겨놨다는 전설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었는데요. 실제로 보물은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군요. 시크를 통해서 페트라 알카지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곳이 보기보다 광대해서 3일 동안 볼 수 있는 입장권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크를 지나다 보면 아주 오래전 이곳에 들어왔던 상인들의 모습을 조각해놓은 남아있는 다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역으로 번성했던 페트라는 기원전 1세기경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남아있는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상력만으로 이곳에 있는 건축 양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기까지 한 페트라는 한 시대를 풍미하던 문명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페트라는 특별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형은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태양의 방향, 빛의 투광 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암벽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신전은 오전에 가시는 게 가장 신비스럽고 장엄하게 보인다는 것 숙지하시고 다음 여행 때는 아침 시간 잊지 마세요. 고대 신전 알카지네를 지나면서 엄청난 규모의 유적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보이는 원형극장은 애초에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햇살과 나무들도 볼 수 없는 이곳의 여행은 평범한 여행이 아니더군요. 이 엄청난 규모의 도시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가 19세기가 돼서야 스위스 탐험가에게 발견이 되었다니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이는 사원이 바로 알데이르입니다. 이 도시의 규모는 8km 정도에 걸쳐 생활 주거지와 신전, 목욕탕, 운동장, 극장, 거기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까지 있었고 유목민인 나바테안의 종교적 중심지로 발돋움을 했던 곳입니다. 무역으로는 알로에, 계피, 유양 등을 운반했던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이곳의 원주민이었던 나바테아인들은 무역을 확장하면서 부유했기 때문에 지중해 시리아 등지로도 여행을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 지났던 왕의 길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페트라 고대 유적지에는 800개 이상의 주거지와 무덤이 발견되었고 현재도 계속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성하던 페트라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 데는 다른 대상 무역로가 만들어지면서 무역 교역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페트라가 멸망한 시기는 AD 106년입니다. 아무리 봐도 알카지네는 신비롭습니다. 2층으로 조각되어진 이 건물은 높이가 43m로 페트라 유적 중에서는 단연 톱입니다. 그리스식 기둥으로 6개가 정면을 받치고 있고 또 정면에는 나바테 안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알카지네에서 카지네라는 말은 베두인들의 말로는 보물을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천년 이상이나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어졌던 페트라. 페트라는 멕시코 치첸이트사,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페루의 마추픽추, 브라질의 예수상,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을 등과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요르단의 유적지 페트라를 보셨는데요. 요르단을 찾는 여행자들은 페트라를 본 후에 베두인식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와디럼 투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와디럼 투어는 사막의 별빛 아래서 베두인식 식사와 벨리댄스를 감상하고 쏟아지는 밤 하늘을 보며 낭만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한 여행의 코스입니다. 요르단은 요단강, 암몬, 모압과 같은 성서상의 지역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이스라엘과 함께 3대 성지 순례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으로 향하던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였던 페트라. BC 1400, 1200년경 에돔과 모압의 접경지에 자리한 이곳은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의 셀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란 뜻도 가지고 있고 셀라도 히브리어로 바위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페트라는 바위의 도시인 셈이죠. 오늘은 중동 지역 사막에 있는 고대 유적지 페트라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여행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